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미국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법안 HR 1593이 올해도 연방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인데 입양인 권리 옹호 단체를 비롯해 종교단체 그리고 여러 한인 단체들이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양인 권리 캠페인 ARC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만 9천여 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이 연방의회를 통과, 법제화되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적용 대상에 나이 제한이 추가되어 1983년 이전에 출생한 입양인은 시민권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 2016년부터 매 회기마다 발의되어 왔습니다. 올해 아담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들에 의해 재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자동 부여 법안 HR 1593이 또다시 한인 사회에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양인 구제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2000년 법제화된 아동 시민권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 양식은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우려를 나타낸 극우 세력의 3월 4일 의회 재난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 경찰대는 주 방위군 주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의회 경찰대는 지속적인 치안과 안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60일간 주 방위군 주둔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주둔 주 방위군은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5천여 명이 주둔하며 추가 소요 사태를 대비해 왔습니다. 또한 주 방위군은 이달 12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의회 경찰대는 극우 세력 일부가 3월 4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취임일로 여기고 있다며 의회 침입 음모 관련 첩수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33년까지 3월 4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연방 하원은 4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터라고 리조트에서 머물렀고 의사당 인근 폭동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농구 NBA 올스타전 팀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팀 듀란트와 팀 르브론으로 나뉘어지게 된 이번 올스타전 경기를 위해 어제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는 자신들의 팀원을 차례로 선발했습니다. 팀 르브론의 선발 명단은 지아니스 안텐토쿤포, 스테픈 커리, 루카 돈치치,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팀 듀란트의 선발 명단은 카이리 어빙, 조엘 엠비드, 카와이 레너드, 브래들리 빌,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부상으로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후보 명단입니다. 팀 르브론의 후보 명단은 데미언 릴라드, 벤 시몬스, 크리스 폴, 제일런 브라운, 폴 조지, 도만타스 사보니스, 그리고 루디 고베어입니다. 팀 듀란트의 후보 명단은 제임스 하든, 데빈 부커, 자이언 윌리엄슨, 잭 라빈, 줄리어스 랜들, 니콜라 부셰비치, 그리고 도너번 미첼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양 컨퍼런스 전체 1위이기도 한 유타 재즈에서 올스타로 선정된 두 선수 루디 고베어와 도너번 미첼은 가장 마지막에 뽑힌 두 선수가 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이자 이제는 해설자로 활동 중인 찰스 바클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큰 사이즈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7피트 5인치 신장의 루디 고베어를 두고 6피트 2인치의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뽑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르브론 제임스는 어렸을 적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상대적으로 스몰 마켓 팀인 유타 재즈를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재즈의 전설적인 듀오 칼 말론이나 존 스탁턴이었다 해도 유타 재즈 선수들은 뽑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올해 올스타전은 이번 주 일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미 대학농구 NCAA에서 활약 중인 이현중 선수가 이번 정규 시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50.3%의 필드골 성공률, 43.6%의 3점슛 성공률, 그리고 90.5%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데이비슨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기록을 남긴 선수가 되었습니다. 애틀랜틱 10 토너먼트 3번 시드에 올라있는 데이비슨 대학은 이제 토너먼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너먼트 결과에 따라 데이비슨 대학교가 2018년 이후 진출하지 못했던 광란의 3월에 다시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랜도 플로리다에 위치한 베이힐 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로리 맥킬로이가 1라운드 6언더파 66타로 코리 코너스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맥킬로이는 타이거 우즈가 이번 대회 파 5홀을 매우 안정적으로 공략했었고 우즈를 따라 조심스럽게 파 5홀을 공략해 2개의 버디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현재 교통사고에서 회복 중인 타이거 우즈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5언더파 67타로 1라운드 단독 2위에 오른 브라이슨 디셈보는 파 5홀인 6번 홀에서 티샷으로 한 번에 그린에 올리는 원온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첫 라운드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디셈보의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는 323.9야드인데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6번 홀에서 티샷으로 호수를 넘어 그린으로 향하려면 350야드의 티샷 캐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2라운드에서 뒤바람이 불면 시도하겠다라면서 안되면 3, 4라운드에서라도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지난 2년 연속 3위에 올랐던 임성재 선수는 올해 첫 라운드에서도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공동 7위에 오르며 여전히 베이힐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LPGA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는 선두 경쟁이 뜨겁습니다. 1라운드에서 넬리 코르다, 오스틴 언스트, 그리고 제니퍼 컵초가 5언더파 67타로 공동 1위에 자리했고 이어 2명의 선수가 4언더파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허미정, 김세영, 그리고 전인지 선수가 탑 15위 내에서 선전 중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956만 3,027명, 누적 사망자는 53만 4,54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8,92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1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2만 6,117명, 누적 사망자는 15,5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1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9만 3,392명, 신규 87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1,125명, 누적 사망자는 92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5,225명, 누적 사망자는 1,08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5,916명, 누적 사망자는 86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5명, 신규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2,295명, 누적 사망자는 80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2명,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홀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949명, 누적 사망자는 3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부유한 지역에 사는 노인층에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게 하는 편파적인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와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 지역의 오션리프 클럽에 거주하는 고령층 1,200여 명은 지난 1월 중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월 중순 당시에는 플로리다주 시민 대부분이 1회차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역을 골라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먼저 공급된 지역에 연고를 둔 부자들이 드샌티스 주지사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78-273-2972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6일 조지아주 맥주의 날 행사를 맞아 50여 개의 양조장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의 기내 카운티 내 6개 양조장은 피시트리 코너스에 위치한 엔더비 브루잉, 스와니에 위치한 스틸파이어 브루잉, 노크로스에 위치한 소셜폭스 브루잉, 스와니에 위치한 몽키렌치 브루잉, 슈가힐에 위치한 인디오 브루잉, 그리고 피치트리 코너스에 위치한 캐딜락 브루잉으로 알려졌습니다. 풀턴 카운티 존스크릭에 위치한 식스브리지스 브루잉도 이번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양조장들은 토요일에 양조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한정판 수집 맥주잔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열리는 NBA 올스타전의 심판진이 전원 흑인대학 출신 심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A는 최근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올스타전도 흑인 대학을 지지하고 축하하는 취지로 꾸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라크 애틀랜타 대학을 졸업한 토니 브라운 심판은 흑인으로서 최근 1년의 사건들을 겪으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장려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